한 곳에 모여 절을 하는 왕실 사람들. 그들이 예를 표한 이 물건의 정체는 태조가 전쟁 중 사용했던 무기인 자금추인데요. 화련왕은 많은 적을 무찌른 무기인 만큼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다 말하죠. 어느 날 순찰을 하던 전조는 창가에서 떨어진 여인을 구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삼엄한 경비를 뚫으며 도착한 곳엔 조왕부의 소왕야 조추당이 있었는데, 我小王爷看上她是他的造化。刚才是谁把这个女子推下去的？ 누가 그녀를 밀었냐고 묻자 시선을 피하는 기방주인. 기고만장한 태도로 우쭐대며 전조를 무시하던 그는 자신의 명령을 무시해 밀었다 당당하게 말하죠. 뒤늦게 들어온 형, 조추걸이 말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一个哥哥，一个弟弟。 결국 개봉부로 끌려온 조추당은 전조의 증언이 헛소리라며 발뺌하는데요. 전조는 증인으로 기방의 주인과 기녀, 추욕을 부르지만 이미 조추당의 아버지 조왕야에게 입막음당한 그들은 거짓 증언을 내뱉습니다. 이에 전조는 그가 현장에서 스스로 시인했음을 밝히지만 조추당은 간섭말라 소리치며 개봉부를 떠나려 하죠. 수긍하는 척 그의 말을 듣고 있던 포청천은 곧바로 곤장 20대를 명합니다. 그때 개봉부에 들이닥친 왕비. 그녀는 포청천에게 20대는 너무 가볍다며 되려 아들을 나무라죠. 집에 돌아와서도 밤새 벌을 받게 되자 어머니를 계모라 부르며 반성은커녕 불평을 늘어놓는 두 소왕야. 天底下哪有尽量叫别人打自己儿子啊？ 이를 본 조왕야는 아무도 황족의 혈통을 훈계할 수 없다며 형제를 감쌉니다. 有这样糊涂的父亲，才会教出这样荒唐的儿子。那徐州灾情，丞相将如何处置？ 서주의 재난으로 흠차대신을 물색하던 왕승상은 황상에게 포청천을 추천하고자 했는데, 갑자기 조왕야가 찾아와 자신의 두 아들을 문화생으로 받아들이라 합니다. 고민할 틈도 주지 않고 마음 약한 왕승상을 압박하는 세 부자. 이는 흠차대신이 되어 재산을 불리려던 부자의 계략이었죠. 재판을 통해 그들의 실상을 알았던 포청천은 난민구휼이란 중임을 맡겨선 안 된다며 화를 내고 떠납니다. 조왕야는 계속해서 아들들을 추천해달라 부탁하고 조정과 지방관리의 불만이 속출할 거란 왕승상의 대답에 황상을 대신하는 자금추가 있으면 아무도 반항하지 않을 거라 답하는데, 하루빨리 백성들을 구제하고자 했던 황상은 두 소왕야를 흠차 대신에 명하며 자금추를 하사합니다. 자금추를 보며 감탄하는 조왕야. 추당과 추걸 형제도 포청천 그리고 전조까지 무릎 꿇릴 수 있단 말에 잔뜩 들떠 있었는데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두 아들이 사고를 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던 왕비였죠. 그들은 서주로 가던 길에 탐관만 노리는 도적 연무쌍과 마주합니다. 그가 자금추를 향해 손을 뻗자 정체를 알 수 없는 강력한 힘에 의해 날아가 버리는데, 서주에 도착하자마자 행패를 부리던 두 소왕야는 도적의 습격을 언급하며 서주지부 진겸에게 잘못을 따지는데요. 평소 청렴한 관리라 불리던 그였기에 억울한 모습을 보였죠. 한편 조추당이 강력한 힘을 얻고자 자금추를 향해 손을 뻗는 순간 갑자기 금갑장군이 모습을 드러내고 조추당은 겁에 질린 채 물러나는데, 자금추는 조추당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듯 그의 손으로 날아들어옵니다. 자금추에 힘을 얻게 된 조추당은 서주의 명망가들을 불러 재물을 바치라 하고, 한 사람이 터무니없는 명령에 항의하자 자금추를 휘두르며 목숨을 빼앗습니다. 겨우 하루를 살아가던 백성들은 빈민구휼로 파견왔다던 흠차 대신이 쌀을 보급하지 않고 고가에 팔아대자 큰 절망에 빠지죠.
그 많은 백성 중 두 자식과 함께 살던 왕노식은 큰맘 먹고 구매한 쌀이 모래로 가득한 걸 보고 분노하는데 我非告他不可，告谁呀？告皇上！ 진겸은 그의 고발에 황당해하지만 也不敢受理。 쌀에 모래를 섞어 파는 게 황상의 뜻이냐며 화를 내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는데요. 왕노식이 청렴한 줄 알았던 그를 향해 실망감을 표하자 진겸이 결국 조심스레 입을 뗍니다. 没错，错在放朕的人人谋不臧，做事不利。 그 말을 들은 왕노식은 당장 그들을 내쫓을 것을 권하고 몰래 지켜보던 조추걸이 화를 참지 못하고 걸어나와 그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달려온 왕소정을 보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조추걸. 심지어 왕씨 가족의 집에 찾아와 그녀를 희롱하기까지 하는데 왕노식은 딸을 구하기 위해 조추걸을 공격하지만 이미 부상을 심하게 입은 상태였기에 피를 토하며 쓰러지고 맙니다. 아들 왕곤이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왔을 땐 이미 숨을 거둔 뒤였죠. 这笔债我一定会把你找回来的，不管他是皇上还是钦差。 한편 서주의 포도 풍대개가 연무상을 잡아옵니다. 그를 묶어 사형대에 올린 추당과 추걸. 형제는 연무상을 조롱하며 죽어 마땅한 놈이라 소리치지만 오히려 그를 응원하는 백성들의 모습에 화를 내며 떠납니다. 서주에 아군 하나 없던 둘은 연무상을 잡아온 풍포두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를 연신 칭찬하며 병성에 데려가겠다 약속하죠. 술에 잔뜩 취한 조추걸은 연무상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고 老内，大人都这么辛苦，打得这么辛苦，只是给你大爷瘙痒啊！ 용서를 빌긴커녕 자신을 약올리는 그의 모습에 화가 나 칼을 휘두르는데요. 一刀捅了他。 그 순간 왕곤이 나타나 연무상을 풀어줍니다. 연무상을 피해 도망친 조추걸은 자금추에 힘을 빌려 그를 죽이려 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돌아가신 아버지를 애도하던 왕신한매 그리고 그 앞으로 조추당과 풍포두가 찾아와 왕곤이 범인이라며 그를 체포해 갑니다. 진겸의 한이 서린 서신을 받고 심란해진 왕승상은 호청천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는데요. 丞相，您别忘了，这两位可都是您的高祖啊！ 호청천은 숨기면 화만 키울 것이라며 황상께 아뢰자하지만 岂不是 그들을 흠차로 추천한 자가 자신이었기에 결심이 서지 않던 왕승상이었죠. 丞相， 조추당은 형이 폭도에 의해 살해당했다며 진압을 위해 군사를 보내달라는 서신을 작성합니다. 本王绝不会善罢甘休。 이를 보고 충격에 빠진 조왕야가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려 하자 추걸의 죽음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자신이 서주에 가겠다 말하는 왕비. 그러나 그는 자신을 말리지 말라며 방태사와 왕승상을 만나러 가는데 방태사를 사이에 두고 언쟁하는 왕승상과 조왕야. 진압과 수습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 소왕야의 악행으로 후환이 두려워진 방태사는 직접 서주에 가서 폭도를 처단하라 설득하죠. 흠차를 살해한 죄로 재판에 끌려온 왕고는 연무상을 풀어준 건 사실이지만 사람을 죽인 적은 없다고 외칩니다. 진겸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당장 사형하라며 경로하는 조추당. 是罪是罪，他放火杀人要犯就该拿他定罪。他想杀死亲他的自己都承认，也该判他死罪。 왕소정을 찾아간 그는 왕곤을 들먹이며 그녀까지 체포하려 했지만 숨어있던 전조에 의해 저지당합니다. 给我记住，走！ 개봉부를 찾아온 왕소정은 조정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며 황상이 보낸 흠차에 가정이 몰살되었다 호소하는데요. 그 소식에 근심만 늘어가는 왕승상이었습니다. 서주에 도착한 조왕야는 조추당이 갈취한 금은보화들을 보며 뿌듯해하는데 그들이 회포를 풀기 위해 자리를 옮기자 장부를 훔쳐 진겸에게 건네는 취요.
그곳엔 소왕야가 백성을 갈취한 모든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죠. 臣妾 조왕야는 서주의 재난을 진겸의 잘못으로 돌리며 하옥시키고 臣妾不服，一念百姓，最怀恨怀恨的不是我，是你的儿子。 장부가 사라진 걸 알아챈 조왕야는 취욕을 매질합니다. 초조해진 아버지와는 다르게 여유로운 모습의 조추당. 취욕에게 자금추를 휘두르는 그의 사악한 웃음에 조왕야마저 당황하죠. 조추당은 감옥에 갇혀있던 왕곤과 진겸을 사형대에 세웁니다. 왕소정이 그의 앞으로 달려가 무릎 꿇고 빌지만 시체나 거둬가라며 집행을 명하고 그때 연무상이 나타나 왕곤을 구하지만 진겸은 풍포도에 칼에 찔리고 말죠. 전조까지 합세하여 조추당을 막으려 하지만 자금추의 위력에 후퇴를 택합니다. 한편 서주로부터 아무 보고를 받지 못하자 어명을 내려 포청천을 조사차 서주로 보내는 황상. 又是一个贪官呢，就是。 서주에 도착한 포청천은 조왕야를 만납니다. 그는 아들과 함께 상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포청천이 어명을 받은 흠차 대신은 떠날 수 없다 말하자 조추당이 자금추로 협박하지만 아무 미동도 않는 포청천. 심지어 자금추를 잡았는데도 무덤덤한 모습이었죠. 太祖所留神兵，果真神奇。 정의로운 자에겐 정의의 힘, 악한 자에겐 악한 힘을 주는 자금추는 태조의 손에 죽은 숱한자들의 원한이 잠들어 있었기에 악마와 다름없는 힘을 가질 수 있었던 조추당이었는데 곰곰이 생각하던 포청천은 상방보검을 들고 조추당을 찾아갑니다. 그 소식을 들은 조추당 역시 최후의 전투를 준비하죠. 赵秋堂，包拯，见到紫金腿还不下跪！ 기세등등한 조추당의 예상과 달리 그의 공격을 막아내는 상방보검. 공손책이 정의의 피만이 악을 무찌를 수 있을 거라 말하자 포청천은 전조에게 팔을 내어주며 자신의 피를 검에 묻히게 합니다. 죄인 신세로 끌려온 조추당. 자신은 죄가 없다며 큰소리치지만 공손책이 그의 죄목을 하나하나 읽어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지 않냐며 인정하지 않자 포청천은 도둑 맞았던 장부를 보여주며 반박합니다. 그 순간 개봉부로 들어온 조왕야가 하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데요. 이에 포청천은 아무리 장부를 하인이 썼다 한들 아직도 갖가지 살인죄가 남아있음을 상기시키며 퇴청하죠. 그렇게 쌀을 보급받으며 웃음을 되찾은 백성들의 모습에 덩달아 행복해진 포청천. 아들이 죽을 위기에 처한 조왕야는 뇌물로 방태사를 매수하려 했지만 그는 자신도 여태 포청천을 이겨본 적 없다며 손살에 치죠. 서주의 성공적인 구휼 소식에 황상이 기뻐하자 파련왕은 소왕야를 칭찬하며 잘못된 소식을 전하는데요. 순식간에 포청천의 얼굴이 굳습니다. 포청천은 결국 무릎을 꿇고 진겸이 쓴 유서를 건넵니다. 死之前留有亲笔信函一封，谨呈圣上御览。 충격받은 황상은 진상을 밝혀내라 어명을 내리는데 파련왕과 왕승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추당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때 조왕야와 왕비가 개봉부로 들어와 같이 신문을 받겠다 하는데 교육을 잘못 시킨 자신의 죄라며 대신 벌을 받겠다 하는 왕비. 조왕야 역시 관모를 벗고 자신을 처형해달라 말하죠. 포청천은 그 누구도 소왕야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 단호하게 말하곤 파련왕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敢请八王爷裁夺。 그는 추당이 가문의 수치라며 참아라는 말과 함께 개봉부를 떠나죠. 暴战，红桃扎刺客。 소왕야라는 신분을 내세워 교육 대신 사륙을 가르친 조왕부 이야기. 1993 판관 포청천 자금추였습니다.
구호미를 받고 있는 아늑부 사람들. 앞에서 백아장의 소장주인 배모문이 쌀을 나눠주다가 줄을 서고 있던 한 여인에게 시선을 뺏깁니다. 하인 마웅을 시켜 쌀 한 주머니를 더 챙겨주려 하지만 그녀는 마음만 받겠다 답하는데 这袋没你拿走。大爷，我觉得应该你这一份。 은하라도 받으라 건네는 마웅을 단호하게 거절하곤 떠납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공로로? 3년 전 석씨 집의 둘째 아들과 결혼했지만 2달도 못 가 사별했고 남편의 가족들에게 구박받으며 노비와 같은 생활을 했죠. 한편 배모문의 어머니는 명문가의 중매도 거절하며 30이 넘도록 결혼하지 않은 아들 걱정에 속이 타들어가던 중 마웅이 전해준 그가 한 여인에게 빠진 것 같다는 소식에 얼굴이 밝아지는데요. 부인의 명령을 받고 석씨 집을 찾아간 유총관은 성노인과 마주하고 是我那个守寡3年的儿媳妇儿。守寡3年的儿媳妇儿。 부인은 서공로가 과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실망합니다. 既然是个寡妇，她的家事也就不必提了。 아들에게 자세한 사연을 묻자 가난한 형편에도 동정을 거부하던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털어놓죠. 모무는 과부라는 말을 듣고 실망은커녕 그녀를 만나겠다 결심합니다. 不错，她是个寡妇，寡妇又如何？ 그는 채소를 팔러 가던 옥로의 길을 막고선 자신이 전부 구매할 테니 한 시집만 함께 해달라 말합니다. 석백상 부부는 돌아온 옥로를 반기며 이곳을 팔았다고 얘기합니다. 작은 집으로 거처를 옮기고 남은 돈으로 함께 장사하기를 제안하죠. 계약서에 서명하면 옥로의 지분을 챙겨주겠다는 부부. 이는 석백상이 만취로 의 웅이에게 빚을 지게 되자 그녀를 팔아넘기려 했던 계략이었죠. 옥로가 기뻐하며 붓과 묵을 가져오는 사이 계약서를 바꿔치기 하는데 곧바로 웅이가 찾아와 가짜 계약서를 보이며 그녀를 데려가고 这上头白纸黑字写的清楚明白，还有你亲自画的押，按的手印，这还假得了吗？ 옥로를 500냥에 팔아넘긴 아들을 향해 그중 절반을 나눠달라 성노인이 언성 높이던 사이 배모문이 찾아오죠. 我想见见那位石姑娘。 서공로를 만나러 왔다 하자 당황하는 세 사람. 모문은 그녀를 만나게 해주면 2000냥을 주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2000两一个见面礼，好大的手笔啊！ 서공로는 기녀가 되기를 거절한 죄로 웅이에게 매를 맞고 기방 주인이 그를 말리며 옥로를 구슬리던 사이 석씨 부자가 만취로를 찾아오는데 그녀를 다시 데려가겠다는 말에 웅이는 불같이 화를 내며 1000냥을 줘도 턱없다 거절하죠. 那对该死的父子，把石玉奴卖进了青楼。 한편 서공로가 만취로에 팔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배모문은 곧장 그곳을 찾아가 모든 기녀를 불러냅니다. 하지만 옥로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녀의 행방을 물어도 시종일관 모른다는 대답에 수상함을 느낀 모무는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던 옥로를 찾아내죠. 모무는 옥로를 때린 웅이에게 똑같이 되갚아주며 계약서를 파기시키고 석백상 부부를 몰아세우며 짐승만도 못하다 호통칩니다. 백상은 상관말라 소리치며 그를 절름발이라 모욕하고 이를 들은 모무는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칼을 휘두르는데 부부를 죽이고도 분노를 삭히지 못한 그는 숨어있던 성노인도 해하려 했지만 옥로가 저지합니다. 유총관은 죽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거라 우려하며 성노인과 웅이에게 돈을 주는 대신 다신 돌아오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明白，当然明白。 옥로와 함께 객잔해온 모무는 의원을 불러 그녀를 치료해 주는데요. 只要为我可以做到任何事情。 그녀는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마음이 동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모문이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기쁨보단 걱정이 앞섰는데 백아장에 도착한 옥로와 모문. 그 모습이 못마땅했던 부인은 옥로에게 모문의 정혼자였던 양녀를 소개하며 과부인 옥로를 비꼬기 시작하는데요. 이는 그녀가 아들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심산이었죠. 要是石玉奴不肯，穆文自然不能勉强。
옥노 역시 자신과 모문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인연이란 걸 老夫 알았기에 人的意思， 남편의 제사를 가야 한다는 핑계로 백아장을 떠납니다. 我一定会有个妥善的安排，不会让两位老人家为难，也不会让裴公子难堪。 겨우 만취루로 돌아온 웅이는 모문이 부부를 죽였다며 기방주인과 함께 도망가려 했는데 幸亏玉奴求情， 한순간에 엉망이 된 만취루에 낙심했던 그녀는 모문을 개봉부에 고소하자 말하죠. 全毁。 성노인과 만난 웅이는 계획을 이야기하던 도중 집에 있던 옥노와 마주치고 둘은 그녀를 공범으로 몰며 개봉부에 데려갑니다. 你要我去哪里？去开封府。 하지만 배모문 없이는 신문이 무의미한 상황. 백아장과 인연이 있었던 전조는 그들의 넓은 인맥 때문에 배모문 체포를 걱정하고 大人指示， 이에 공손책은 옥노를 잡아두면 그가 올 것이라 예상하죠. 那裴木文必定会自动到开封府来。 배모문은 서공로가 개봉부에 잡힌 걸 알고 고민하다가 전조를 불러 그녀를 풀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人是包大人下令留置的，詹某无权放人。 그러나 전조는 포청천의 결정에 간섭할 수 없다고 하죠. 모문은 공과 사중, 공을 우선시하는 그의 모습에 왠지 모를 서운함을 느끼고 그런 그에게 전조는 자진 출두하여 백아장의 명성을 지키란 조언을 해주고 见自我， 모문이 잘못되면 자신 역시 죽음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배모문은 마음을 굳히고 개봉부에 발을 들이죠. 包大人请慢，草民还有不情之请。 재판을 열기 전 서공로를 만나게 해달라는 모문. 오랜만에 재회하게 된 둘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안심합니다. 그리고 모문은 서공로에게 마음과 함께 개봉부를 떠나 있으라고 하는데 드디어 열린 재판. 被告， 성노인과 웅이의 뒤로 배모문이 입정합니다. 你因何杀人？路见不平，气愤难忍。 포청천이 범죄 사실에 대해 묻자 모문은 석백상부부를 죽인 건 인정하지만 옥노를 함정에 빠뜨린 석씨 가족과 웅이의 모습에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답하죠. 草民错了。 옥노에게 사건의 정황을 들었던 포청천은 며느리를 기루에 판 성노인과 옥노를 팔게 만든 웅이에게도 죄가 있다 외치며 하옥시킵니다. 포청천이 배모문을 극형에 처하려 하지만 그는 그들이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다며 불복하는데 모문은 간접적인 살인범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판국에 그들을 법으로 심판할 수 있겠냐 묻죠. 잠시 망설이던 포청천은 결국 그에게 10년형을 선고합니다. 本府将你死罪改判为10年徒刑。 하지만 모문은 무죄가 아닌 것을 이해할 수 없었죠. 草民不服，胡说！你连杀二人，岂可无罪？ 사실 장룡 역시 백아장에게 은혜를 입은 적 你 있었는데요. 想说什么？ 모문을 도울 수 없어 심란해하던 와중에 감옥에 갇혀있던 모문이 옥노가 다쳐 실명했다는 소식을 듣곤 장룡을 불러 나가게 해달라 부탁합니다. 确出事，你立刻设法联络张龙，叫他尽快来见我。 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던 장룡은 간수와 포졸들에게 술을 먹여 재우고 배모문을 탈옥시키죠. 그리곤 서신을 남긴 뒤 자결을 시도하는데 다행히 동료들의 처치로 목숨은 건졌지만 포청천은 상심이 컸습니다. 一时之间，本府突然有孤立冷清之感。裴公子，是你？ 드디어 옥노를 만난 모문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죠. 산길을 따라 걷던 옥노의 앞으로 말을 탄 남자들이 멈춥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그녀를 희롱하기 시작하는데요. 사냥이라도 하는 듯 쫓아오는 그들을 피해 도망다니던 옥노는 결국 절벽 아래로 떨어져 그 충격으로 시력을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의가 들려준 그녀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按说 추락 중에 머리를 부딪혀 뇌에 출혈이 생긴 옥노는 길어봤자 열흘밖에 살지 못하는 시한부가 되었죠. 相当严重。 이를 들은 모문은 절망에 빠지고 모문은 옥노를 구해준 나무꾼의 증언을 그녀를 죽음으로 내몬 남성 정계무를 잡아옵니다. 그리곤 그에게 옥노의 시중을 맡기죠. 我要你与他为奴为仆，做一切伺候他的粗活。
한밤중 개봉부에 울리는 북소리. 그리고 그 북소리의 정체는 형부상서의 정대인입니다. 刑部尚书丁大人， 그는 포청천에게 자신의 아들 정계무가 배모문에 의해 납치되었다 말하는데 순식간에 배가장과 형부상서의 싸움으로 번진 배모문 사건. 모문과 옥로를 찾아낸 전조는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친구가 못마땅했는데 전조는 모문에게 은혜를 갚고자 벌을 받게 된 개봉부 사람들과 명예를 잃게 된 배가장을 언급하며 큰 실망감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모문 역시 곧 죽음을 앞둔 옥로로 인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상태였죠. 此时此刻，绝不会离开他半步。 정대인은 형부상서로 멀쩡히 돌아와 무릎 꿇는 정계무에 당황하면서 상태를 살피고 아들은 갑자기 자신의 철없던 과거를 반성하며 효도하겠다 하는데요. 아들의 변화된 모습에 정대인은 기뻐합니다. 短短几天，竟让你脱胎换骨，完全改变。 한편 옥로를 떠나보낸 모문이 개봉부에 자수하러 오고 드디어 시작된 배모문의 재판. 모문은 자신이 정계무를 납치한 건 맞지만 자신 때문에 죽어가는 옥로를 보고 죄책감을 느낀 그가 스스로 남고자 했다 말합니다. 丁大人，他并没有强行留置，婉生是自愿的。 또한 정계무가 옥로를 희롱하지 않았다면 그를 납치할 일도 그녀가 죽을 일도 없었다 외치죠. 옥로를 죽게 한 정계무도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냐 묻는 모문. 그는 누가 살인죄를 정하냐는 말과 함께 호대인마저 외면하면 누가 억울한 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겠냐고 묻습니다. 배모문의 말에 깨달음을 얻은 포청천. 难得你有此豪情壮语，真言恶恶。 하지만 모문은 계속해서 법을 어겼기에 사형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파련왕이 어명과 함께 개봉부로 들어오죠. 包拯，若是圣旨降临，你也不行大礼吧？ 황제는 배모문이 개국 공신의 후손이고 조정을 위해 세운 공이 크므로 원심을 유지하되 집행을 유예한다 명하고 그렇게 배모문 사건은 막을 내립니다. 과부에게 마음을 빼앗긴 소장주의 슬픈 사랑 이야기. 1993 판관 포청천 천하제 일장이었습니다. 북을 울리는 한 남녀. 중모현의 혈령인 단청화는 북을 울린 자들이 전임 혈령 양중강의 가족이란 말에 직접 수사를 맡겠다 나섭니다. 你是不是在此林与令嫂分手的？是的， 현장에 도착한 단청화는 실종된 형수 왕춘향을 걱정하는 양사조를 범인으로 몰기 시작하는데요. 我不是。 이에 그의 어머니 양희씨가 범인이 신고할 리 있냐며 불쾌함을 드러냅니다. 薛礼大，发现你是。 여자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소식에 달려갔지만 목이 없어 신원을 알 수 없었는데 薛礼大人，尸体无首。 한편 포청천은 맑은 하늘에 갑자기 벼락이 치자 안 좋은 예감을 느낍니다. 그 순간 포청천의 앞을 지나던 내시의 말에서 여인이 떨어지는데 뛰어난 무공 실력을 보이며 호위 4명이 달려들어도 굴하지 않던 남성은 도망가고 쓰러진 여성을 일으켜 개봉부에 데려갑니다. 他好像听得见我们说话。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납치당해 벙어리가 된 여인. 포청천은 신문을 위해 가족을 데려오라 집으로 보냅니다. 죄인으로 법정에 끌려온 양사조. 시신 옆에 놓여있던 칼이 그의 형 양흥조의 것으로 밝혀지자 양사조는 형수가 실종된 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는 종군한 남편의 꿈으로 불안해하던 형수가 절에 가겠단 말에 함께 산을 올랐는데 남편의 물건과 함께 불공하고자 사조에게 칼을 건네받았던 것이었죠. 형수를 절까지 데려다 주려고 했지만 그녀가 혼자 가겠다며 고집부렸다 말하는 사조. 蓝白不群，杨谢祖，你可认得此意？ 단청화는 시신의 인상착의가 왕춘향과 같지 않냐며 양사조를 살인범이라 확신하는데 양희씨는 이대로 사건을 종결한다면 권력남용으로 상부에 신고하겠다 소리치죠.
你告本县什么？ 目无王法。 그 말에 단청화는 결국 판결을 미루고 양사조를 하옥시킵니다. 그 시각 개봉부의 앞에서 쓰러진 장룡. 도망간 줄 알았던 납치범에게 습격당해 부상을 입은 것으로 그를 본 포청천은 다시 잡혀갔을 여인 생각에 후회가 막심했죠. 都怪本府一时疏忽，未曾查明了哑女的冤情，就轻易让她离去。 왕춘향을 납치한 남자의 이름은 상희로 독약을 보약이라 거짓말하며 그녀에게 건넵니다. 그리곤 자신을 거역하면 해독제를 주지 않겠다 협박하죠. 아들을 면회하러 온 양희 씨는 그가 사형수가 되었단 말에 어리둥절하는데요. 단청화의 고문을 못 이긴 양사조가 거짓 자백을 하게 된 것이었죠. 때마침 포청천이 중모현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포청천은 수제자였던 단청화와 만나 실종된 여인이 있지 않냐 묻습니다. 그는 이미 시신이 발견되어 종결된 사건으로 화장까지 마쳤다 답하는데 단청화는 양희 씨가 찾아왔단 말에 그녀를 돌려보내라 명하며 떠나려는 포청천을 붙잡습니다. 양희 씨에게 은자를 건네며 돌아가라 구슬리지만 그녀는 조용히 떠나는 척 폭죽에 불을 붙여 관아에 복수하죠. 그 소리를 들은 포청천이 밖으로 나오자 입을 틀어막힌 채 발끝으로 억울함을 표하는 양희 씨. 解开绳子， 포청천이 양희 씨의 포박을 풀게 하자 그녀는 단박에 단청화를 고발합니다. 你状告何人？状告中牟县令段清河。 법정에선 양희 씨는 그의 모함에 아들이 범인으로 몰렸다 말하고 단청화는 공정한 판결이었다며 그가 모든 걸 자백했다 반론하죠. 그러자 양희 씨는 아들이 고문을 당해 자백을 강요받았다 외치는데 이에 포청천은 양사조를 부르기로 하지만 그는 진술을 번복하면 어머니도 처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결국 포청천 앞에 무릎 꿇으며 자신이 죽인 게 맞다 소리칩니다. 退堂！ 포청천은 양사조의 급박한 모습과 소란까지 피우며 억울함을 호소한 양희 씨의 생각으로 고민이 가득했는데 공손책은 이미 해결된 사건에 고뇌하는 포청천이 의아했죠. 没有证据，大人却对此案耿耿于怀，学生还是首次见到。 양희 씨는 포청천을 만나기 위해 근처를 맴돌다 개구멍을 발견하고 그녀는 단청화와 함께 있는 그의 모습에 발을 돌리지만 양희 씨를 만나야겠다 말하는 포청천의 기쁜 얼굴로 다가갑니다. 아들을 만나달라는 그녀의 말에 단청화가 급히 방해하지만 양희 씨의 상처진 얼굴을 본 포청천은 감옥으로 향하죠. 孩子，你看看，谁来了？ 포청천을 보고 안심한 양사조는 그날의 일을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납치 사건과 같은 날 벌어진 사건에 공손책이 왕춘향의 초상화를 보여주자 자신의 형수가 맞다 답하는 사조. 这是我早上没错。 양희 씨는 며느리가 살아있단 말에 기뻐하지만 단청화의 왕춘향은 벙어리가 아니지 않냐는 반박에 다시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양사조의 석방을 두고 씨름하는 둘을 뒤로 하고 떠나는 포청천. 此地乃中牟，你是县令，一切由你定夺。下官遵命。 한편 납치범을 쫓던 전조는 동굴에서 왕춘향을 발견했지만 사실 위장을 한 상희의 함정이었는데 온몸이 묶인 채 꼼짝 못하던 전조는 숨어있던 왕춘향의 도움을 받아 상희를 제압합니다. 你为什么会哑？是哪个天杀的把你给害了？ 집에 돌아온 왕춘향은 누명을 쓴 사조의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와 함께 관아로 향합니다. 둘은 아픈 몸을 끌고 드디어 포청천을 만나지만 해약제를 먹지 못한 춘향은 독으로 인해 쓰러지고 마는데 그 사이 상희는 양사조를 기절시켜 탈옥하는데요.
절벽에서 가까스로 정신을 되찾은 그는 상희에게 자신을 위협하는 이유를 묻지만 자신은 단대인의 부탁을 받은 것뿐이라 답합니다. 그리고 춘향의 독을 잠시 동안 재워줄 해독제를 건네며 떠나죠. 한편 포청천은 왕효씨를 불러 양희씨를 하냐 묻습니다. 그녀는 바로 시모에게 학대당한 딸의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시모는 친자식인 양사조를 편애하며 양자였던 양응조에겐 갖은 고생을 시킨 탓에 딸 역시 힘든 나날을 지냈다 말하죠. 며느리의 고통을 몰랐던 양희씨는 고개를 숙이고 그 시각 집에 돌아온 양사조는 서둘러 춘향에게 해독제를 먹입니다. 그때 상희가 들어와 사조를 공격하지만 숨어있던 전조가 나타나 막아서군 그와 대적하는데 왕효씨와 양희씨는 집으로 향하던 도중 왼팔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흥조를 발견합니다. 드디어 온 가족이 모인 양씨 가족. 딸을 보고 안심한 왕효씨는 증언하기 위해 길을 나서지만 곧이어 몸에 칼이 박힌 채로 등장하는데 놀란 마음을 추스리기도 전에 관아의 포졸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양희씨는 누명을 쓰더라도 사조를 반드시 살려야 된다 말하는데 춘향이 절을 하며 빌어보지만 양희씨는 어쩔 수 없다며 사과하죠. 양씨 형제는 포청천 앞에 무릎 꿇은 채 서로 자신이 왕효씨를 죽였다 주장합니다. 포청천의 물음에 양희씨는 결국 실언을 해버리는데 왕춘향이 눈물을 흘리자 이유를 묻는 포청천. 그녀는 사조와 시모를 향한 원망감에 자신은 왕춘향이 아니라며 고개를 젓습니다. 왕춘향이 돌아온 덕에 겨우 누명을 벗은 양사조였지만 결국 흥조와 함께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판결나며 재판은 막을 내리죠. 그날 밤 춘향은 기도하는 시어머니를 보곤 조심스레 다가갑니다. 눈물 흘리는 그녀를 본 양희씨는 원망말라며 사실을 고백하는데요. 20년 전 자신의 실수로 무고한 벙어리를 처형해 자책하던 양중강은 벙어리의 처가 두 자식과 함께 강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에 강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에서 바구니에 담긴 채 떠내려가던 아기를 발견하고 구해내죠. 그 아이가 바로 양사조였던 것. 양중강은 속죄하는 마음에 친자식의 고통에도 남몰래 눈물을 흘릴 뿐 눈 감던 날까지 사조가 편히 살 수 있게 도우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사연을 들은 왕춘향은 그제서야 마음을 열고 증언을 위해 포청천을 찾아 나섭니다. 단청화의 수상함을 눈치챈 포청천 역시 중모현을 떠난 척 마을에 숨어서 자신을 찾던 왕춘향과 마주하죠. 愿你们在天之灵保佑清河手刃仇人。 부모님의 위패 앞에서 다짐한 단청화는 아버지의 피가 묻은 옷을 입곤 칼을 든 채 양씨 형제의 감옥에 들어섭니다. 단청화가 그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려는 순간 포청천은 믿었던 제자의 어리석음에 큰 실망감을 느끼며 열변을 토하는데요. 그는 오히려 자신의 부친을 죽인 양중강을 욕할 뿐이었죠. 你将朝廷律法视为私人工具，该当何罪？ 한편 왕춘향이 독으로 발작하자 전조는 자신의 내공을 소모해 해독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인기척을 느낀 공손책이 문을 열자 상희가 쳐들어오고 상희는 이 상황이 즐거운 듯 전조가 내공을 다 잃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말하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포청천은 양씨 가족을 부릅니다. 친형의 행방을 묻자 죽었을 거라 답하는 양사조의 뒤로 단청화가 들어오고
你真的是我弟弟。 자신을 괴롭힌 단청화가 친형일 리 없다 부정하는 양사죠. 단청화는 투신하려던 어머니에게서 도망친 이야기를 해주고 양희 씨는 사조의 형이 맞다며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他真是谢祖之兄。 부모의 복수를 하려다 동생을 죽이려 했단 걸 알게 된 단청화는 그들의 은혜에 감사해하며 진심을 담아 사죄하는데 포청천은 죄를 인정한 단청화를 보고 내일 재판을 열겠다 말하지만 양희 씨는 단씨 가문에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다며 고소를 취해야 합니다. 以德报怨，杨夫人，你的胸襟令人敬仰。 그 시각 해독을 마친 전조를 향해 비웃는 상희. 그때 개봉부 사인방의 길을 받은 전조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지막 힘을 짜내 일격을 가합니다. 모든 오해를 풀고 부모님의 위패 앞에서 아버지의 옷을 태우는 단씨 형제. 뒤로 돌아선 단청화는 독을 먹고 자결하고 마는데 你怎么了，哥？ 가족을 지키려다 되려 가족을 잃을 뻔한 두 집안의 이야기. 1993 판관 포청천 촌초심이었습니다. 정체불명의 괴한들에게 쫓기던 호주 지부. 그는 결국 칼에 찔려 왕승상의 가마 앞에서 숨을 거둡니다. 왕승상은 다행히 전조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건지는데 이는 시차를 마치고 돌아가던 포청천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조사를 명령한 덕분이었죠. 你们再晚来一步，老夫必定是凶多吉少啊！ 황제 앞에선 포청천은 황실의 무공을 쓰던 괴한의 정체를 의심하며 조사가 필요하다 말하지만 왕승상은 포청천의 표현이 과장된 것이라 반박하고 그를 군주기만으로 몰아세웁니다. 吴州知府死得不明不白，他留下的空缺，就要包拯前去戴罪立功，以观后效。 사실 이는 황제와 왕승상의 계획이었는데요. 호주는 황제의 유모였던 문부인의 고향으로 개국공신의 가문엔 손댈 수 없던 황제가 호주의 안 좋은 소문을 잠재우고자 포청천의 힘을 빌리려던 것이었죠. 包拯抱必死之决心，定要叫那湖州重见天日，水淹河清。 문가의 사공자 문씨는 연극배우 봉영을 보곤 첫눈에 반합니다. 그 시각 호주에 도착한 포청천은 문부인의 환영을 받으며 연회로 초대받는데 문가의 호화로운 대접에 놀라는 포청천. 그날 밤 포청천은 기이한 꿈을 꾸는데요. 불에 타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귀신은 고소장을 남기곤 사라집니다. 火烧连云，只为杨平。 难道真是冤鬼告状？ 포청천은 바로 호주의 현령인 황대인을 불러 근래 화재가 있지 않았냐 묻습니다. 对对对对，上个月连云斋古玩店啊，发生一场大火。 황대인이 말을 얼버무리며 사건을 숨기려 하자 포청천은 그를 혼내곤 연운제 화재 사건을 재심하겠다 외치죠. 卑职领命，卑职告退。 그 소식을 알게 된 삼형제. 삼공자는 연운제 조일산의 처남 임동을 찾아갑니다. 위협적인 태도로 재판에 서라며 협박하는 삼공자. 谅你们也不敢，小心你们的狗命！ 결국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한 임동은 포청천의 일어나란 말에도 두려움에 벌벌 떨고만 있었죠. 谢大人。 그의 옆에 있던 또 다른 증인 장육수는 장사가 되지 않아 좌절한 조일산이 연운제에 불을 질러 가족들과 함께 죽은 것이라 진술하는데 你看到的还真不少啊！ 장육수의 거짓말을 간파한 포청천은 그녀를 곤장 20대에 처합니다. 그 후 포청천은 임동을 신문하지만 그는 아는 게 없다며 고개를 저었고 그때 포졸이 달려와선 장육수가 곤장을 맞다 죽은 사실을 전합니다. 打死了！
정황상 문가와 황대인이 가짜 증인이었던 그녀를 죽인 게 틀림없던 상황. 포청천은 그들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 확신합니다. 정자에서 다시 만나게 된 봉영과 문신. 그는 직접 그린 봉영의 그림을 선물합니다. 또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그녀를 위해 글자를 가르쳐주죠. 한편 집에 돌아온 임동. 그는 조일산 일가의 유일한 생존자 조영아를 집안에 숨겨 돌봐주고 있었는데요. 포청천이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줄 유일한 희망이라며 관아에 가겠다 다짐한 임동은 조심스럽게 집을 나서지만 마을에 오자마자 문가에게 붙잡혀 반항할 새도 없이 목숨을 잃고 맙니다. 문가에 의해 외삼촌마저 잃게 된 영아. 외숙모는 영아를 향해 빨리 도망가라며 등 떠미는데요. 宁儿，你要记住，这辈子都不要再回来了。 집을 나온 영아는 같이 떠나지 않는 외숙모의 의문을 갖고 다시 돌아가려던 찰나 전조와 마주칩니다. 전조를 피해 집으로 돌아온 영아는 목을 맨 외숙모를 발견하는데 他就是连云斋老板赵一山的儿子赵宁儿。 포청천을 만난 영아는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가족의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하죠. 기쁜 얼굴로 집에 돌아온 조일사는 아내에게 낡은 양피서를 보여줍니다. 이는 문가의 조상이 요나라 황제에게 쓴 반역의 내용이 담긴 일서였죠. 조일사는 문가를 협박해 돈을 뜯어낼 생각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영아가 어머니와 친정에 간 사이 집에 불이 나고 어머니는 양피서의 사본을 아들의 품 안에 숨기곤 관아로 향하지만 문가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어머니는 집에 양피서가 있을 것이라 거짓말하고 영아를 밖으로 피신시키죠. 영아가 사라진 걸로 눈치챈 일공자는 분개하며 칼을 휘두르고 그 후 영아는 호주지부와 함께 경성에 가지만 문가에게 습격당합니다. 겨우 도망 나온 그는 곧장 외삼촌의 집으로 향했죠. 하지만 영아가 건넨 양피서는 물에 젖어 읽을 수 없었는데 한편 봉영은 문신을 찾아가 이별을 고합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사형과 혼인시키려 했기 때문이었죠. 凤仪，你也喜欢我对不对？喜欢又怎么样？能让我不嫁给卢师哥吗？ 그녀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란 걸 알게 되자 안심한 문신은 떠나려는 봉영을 붙잡고 자신이 그보다 먼저 청혼하겠다 말합니다. 한밤중 포청천을 불러 담소를 나누는 문가. 고질병을 앓고 있던 이공자는 병세가 심해진 듯 급하게 방으로 떠납니다. 사실 이는 양피서를 훔치기 위한 삼형제의 계획이었는데요. 이공자는 위장을 하고 관아에 잠입하지만 이를 눈치챈 전조가 그를 저지하고 하옥시킵니다. 抽刀断水，水更流；举杯消愁，愁更愁。 홀로 술을 마시며 노래하던 공손책. 황대인은 그에게 다가가 무슨 사정이 있냐 묻는데요. 공손책은 술에 취해 개봉부에 대한 악감정을 털어놓습니다. 其实开封府啊，我早就不想待了。 심지어 그는 황대인에게 문가를 돕겠다고 말하는데 事成之后，好处少不了你一份儿。 문가와 접선한 공손책은 필체는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가진 양피서를 폐하에게 바쳐 포청천을 증거 위조로 몰아가자는 계획을 제안하죠. 그때 봉영과의 혼담무리에 찾아온 문신. 이공자의 하옥으로 더 이상 막내를 속일 수 없던 가족들은 결국 그에게 사실을 말하기로 합니다. 敬你大了皇帝陛下。 문신은 가문의 조상이 반역자라는 걸 알게 되자 충격에 휩싸입니다. 문부인은 가문의 존망이 걸린 일이라며 그에게 양피서의 필사를 맡기죠. 你尽快把那一份羊皮书仿作一份。 한편 봉영을 찾아온 삼공자는 호주를 떠나라며 돈주머니를 던집니다. 딸을 모욕하는 발언에 반발하는 아버지를 폭력으로 대응하는 삼공자. 봉영은 그런 그를 보곤 화를 내며 당장 떠나겠다 외치죠. 공손책의 계략 덕분에 양피서의 내용을 알게 된 포청천. 그는 연운제 화재 사건의 관련자들을 모두 불러 모으라 명합니다. 그때 문신이 들어와 대뜸 무릎을 꿇습니다. 형들의 잘못은 가문을 위한 행동이었으니 자신이 대신 책임지려는 목적이었죠. 冤有头债有主，
哪怕是亲如母子兄弟，这杀人偿命之罪也是不能相互挂带的。 포청천은 여전히 가족을 감싸려는 그의 모습에 영화를 부르고 영화는 그를 보자마자 나쁜 사람이라며 복수하겠다 소리칩니다. 그날 밤 1공자와 3공자는 개봉부 몰래 도망치려 했지만 전조에게 발각됩니다. 1공자는 동생을 밀어 도망가라 외치고 이내 그는 전조에게 제압당하죠. 형과 함께 감옥에 갇혀 고뇌하던 2공자는 가문의 명예를 지키려 저지른 살인과 방화가 오히려 가문을 위험에 빠뜨리자 포청천에게 자백하고 가문을 지켜달라 부탁하기로 결심합니다. 포청천과 마주한 두 공자는 연운제 사건과 지부살인을 인정하고 목숨으로 사죄하겠다 말합니다. 포청천 역시 조상의 명예를 지키려던 그들의 심정을 이해했기에 그들의 걱정거리였던 양피서를 불태워버리는데요. 그 순간 태조의 초상화와 함께 나타난 문부인. 그녀는 꿈에 태조가 나타나 석방하란 어명을 내렸다며 두 아들을 데려가겠다 하죠. 이에 질세랴 포청천 역시 자신도 폐하를 맞이하겠다 외칩니다. 향을 피우고 무릎을 꿇자 갑자기 초상화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는데 태조를 아련하게 된 포청천은 바로 무릎을 꿇고 문가의 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들은 태조는 당장 목을 치라 소리치죠. 拖出去斩了！ 겨우 정신을 되찾고 깨어난 문부인은 문신에게서 두 아들의 죽음을 전해 듣고 포증 때문에 문가가 풍비박산이 됐다며 분노하죠. 한 달 후 경성에 돌아와 황제를 아련한 포청천. 그때 방태사가 대뜸 문부인이 포청천에게 고문당했다 모함하는데 놀란 황제는 밖에 있던 문부인을 불러 포청천에게 진위를 묻죠. 포청천은 결백을 주장해보지만 황제는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유모의 모습을 보곤 결국 포청천의 관모를 벗겨 대리사로 보냅니다. 그렇게 포청천은 파련왕의 신문을 받게 되었는데요. 분명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아무 문제 없었다며 반박하지만 문부인은 거짓말 말라며 내빼죠. 그때 문부인 옆에 나타난 원혼들. 문부인은 벌떡 일어나선 원혼들을 향해 힘껏 지팡이를 휘두릅니다. 원혼을 쫓아내던 문부인은 기둥에 머리를 박고 죽음을 맞이하죠. 복수심이 극에 달한 문신은 폭탄을 들고 포청천의 가마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가마 안에는 포청천이 아닌 영화가 있었는데 문신은 급하게 영화를 빼내오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죠. 결국 개봉부로 오게 된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죗값을 받겠다 말하죠. 그날 밤 문가의 대가 끊기는 걸 우려한 포청천은 사건이 종결되기 전 문신의 혼례를 올려주기 위해 감옥에 그를 위한 신혼집을 마련해 주는데요. 문신은 마음만 받겠다 거절하지만 공손책은 이미 신부감을 데려왔다며 그를 여인과 함께 방에 가둡니다. 문신은 이미 마음에 품은 여인이 있으니 나가달라고 부탁하지만 여인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며 거절하지 말라 답하는데 그 말을 들은 문신은 반신반의하며 그녀의 면사포를 벗깁니다. 포청천 덕에 재회하게 된 둘은 감옥 안에서 혼례를 치르고 몇 개월 후 봉영은 문신의 아이를 가졌지만 곧 다가올 이별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함께 도망가자며 말해보지만 포대인의 은혜를 저버릴 순 없다 답하는 문신.
포청천은 미루고 미뤄왔던 문신의 사건을 매듭 짓고자 부부를 법정으로 부릅니다. 봉영은 부디 남편을 사면해달라고 빌어보지만 포청천은 씁쓸한 표정으로 그럴 순 없다 답하는데 그때 개봉부의 조영아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문신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영아에게 사죄하고 싶다 말하는데 포청천은 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죠. 숨을 거둔 영아를 보며 사죄하는 문신. 그는 영아에게 용서를 빌곤 호작두에 목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죽은 줄 알았던 영아가 기적처럼 일어나며 문신은 가까스로 사형을 면하게 되었죠. 조상의 명성 아래 숨어 악행을 일삼던 문가의 이야기. 1993 판관 포청천 도룡기였습니다.